그분들에게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당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린다는 것, 그리고 전혀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을 터닝시키는 네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당함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가치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즐거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헬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지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그분들에게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당당하지 못하며 자신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린다는 것, 그리고 전혀 즐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터닝시킬 수 있는지, 삶을 터닝시키는 네 가지 키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상담받는 내담자분들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병이 있어도 삶이 즐거우면 병이 빨리 낫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자주 드리는데요. 저와 상담을 시작하는 지금이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터닝시키는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삶을 터닝시키는 네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는 비합리적인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가 왜곡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신념을 가진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으면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대단히 비합리적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아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기 힘든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든가 사업가, 주부 등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감정적이라는 말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우리의 감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안정적으로 터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당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런 욕구가 강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은근히 시샘하기도 합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소신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저는 모든 심리장애의 근본 원인은 죄책감이고 모든 심리장애의 해결 방법은 당당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믿을 때 당당해집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움츠려들고 남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른바 방어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당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당함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동등한 인격체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만약 자신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당당해지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발표 공부증이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당당해지는 방법인데 사실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는 남들이 알면 수치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끔찍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굳이 그것을 가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남들에게 진솔한 느낌을 주게 되고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과정은 자신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당해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작은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연습을 통해 습관이 형성되면 우리의 삶은 보다 여유로운 방향으로 터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가치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지지, 격려,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스스로 남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베풀 때 나의 가치가 그만큼 커지게 되고 내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울하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삶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와 삶이 즐거워지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문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인생은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심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즐겁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일이고 둘째는 소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세상과 소통이 잘 될 때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남들이 말려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문가가 되기가 당연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세상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생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건이 안 되고 재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억눌려 있는 욕구를 탐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대로 삶이 즐거워지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과 그런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인지도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리적이고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과의 소통,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게 되면서 삶이 점점 즐거워집니다. 아울러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면서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하게 터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람직하게 터닝시킬 수 있는지, 삶을 터닝시키는 4가지 키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 상담의 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글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